여자친구와 그의 여동생, 이 자매가 함께 다니던 곳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여자친구가 자주 여동생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게 보기 좋기도 하고 저는 그런 형제가 없어 부러워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 둘이 밤마다 함께 나간 곳을 알게 된 순간 모든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의 직장인이고 여자친구는 저보다 1살 어린 30살입니다. 저희는 1년째 연애 중이었고 결혼 이야기도 종종 오갈 정도로 진지하게 만나는 사이였어요. 여자친구는 성격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에 반해 사귀게 되었죠. 여자친구네 집은 딸만 둘이었어요. 여자친구에게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죠. 그리고 자매가 정말이지 서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어요. 둘이서 마치 베프처럼 자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녀의 여동생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서 꽤 친근한 사이였죠. 저는 늘 처제라고 농담 삼아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불렀고 그럴 때마다 형부라고 저를 칭하며 살갑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늘 둘의 사이를 보기 좋다고 이야기하며 응원했고 진심으로 자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게 부럽기도 하고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서 지켜보니 여자친구는 동생과 정말이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인 저보다도 더 자주 만나고 저와의 약속보다 동생과의 약속이 먼저인 것처럼 행동하는 날들도 많았어요. 밤마다 통화를 하면 이런 대화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벌써 10시가 넘었네. 오늘 언제 잘 거야? 동생이 고민이 있다고 해서 잠깐 만나고 오려고. 그녀의 동생은 서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노원 쪽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수원에 살고 있었고요. 밤늦게 만나기에는 많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이 시간에 거기까지 가려고? 거기에서 자게? 시간 보고 거기서 자거나 집에 돌아오거나 해야겠지? 먼저 자도 돼. 여자 혼자 밤늦게 돌아다니는 게 걱정됐지만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이상한 곳 가는 것도 아니고 동생 만나러 가는 건데 뭐라고 하기도 좀 이상했고요. 뿐만 아니라 저와의 데이트보다 여동생과의 약속이 우선인 여자친구가 조금은 서운한 적들도 있었죠. 자기야, 이번 주 주말에 뭐해? 우리 범죄도시 볼까? 이번 주 주말에 동생이랑 쇼핑하기로 옛날에 약속을 해가지고 다음 주 주말에 볼까? 저는 이런 여자친구를 처음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는 걸 제가 뭐라고 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만나러 간다며 외출할 때마다 여자친구가 찍어 올리는 사진을 보면 옷차림이 유독 거슬렸습니다.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짧은 옷들을 입거나 딱 달라붙는 옷들을 입는 경우가 많았죠. 제 눈으로 볼 때 화장도 저와 만날 때보다 더 진하게 하고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농담처럼 물었어요. 여동생 만나러 가는데 왜 이렇게 신경 써? 그냥 편하게 입으면 되잖아. 여자들끼리의 자존심 대결인 건가? 오빠가 여자들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 기분 좀 전환시키려고 예쁘게 하고 나가는 거지.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복잡한 여자들의 세계를 알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요. 며칠 뒤 저는 그 자매의 충격적인 행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집에 놀러가 시간을 보내고 있던 날 잠깐 집 앞 편의점에서 군것질거리를 사온다고 그녀가 나간 사이 저는 그녀의 아이패드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패드에도 카카오톡을 로그인 해두었는지 카톡으로 온 광고 메시지 알림이 위에 뜨더군요. 저는 그러면 안 되지만 아이패드로 그녀의 카톡을 열어보았습니다. 카톡에는 따로 잠금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동생과 나눈 대화창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대화를 열어보고 이상한 메시지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 오빠들 다음 주에 시간 된다는데 다시 약속 잡을까? 강남 괜찮냐고 하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빠들이란 대체 어떤 놈들이란 말인가요? 이 자매가 숨기고 있는 뭔가가 있었던 걸까요?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여자친구의 외출을 조심스럽게 추적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주말 그녀가 여동생을 만나러 간다고 한 날 저도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여동생을 동생네 집 주변에서 만날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둘이서 강남에 올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 오빠들을 만나는 게 아닐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여동생에게 모르는 척 연락을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처제, 나 오늘 노원에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왔는데 보니까 처제 집 근처더라고. 처제 주려고 선물 하나 샀는데 집에 있으면 혹시 잠깐 나올래? 형부. 오늘 저 언니랑 저희 동네에서 보려다가 강남으로 바람 쐴 겸 나왔어요. 지금 강남이에요. 아, 그래? 몰랐네. 아니, 노원에서 만난다고 해서 집에 있을 줄 알았어. 아쉽네. 다음에 보면 되지 뭐. 혹시 거기 근처에 스타벅스 있나? 내가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줄게. 언니랑 같이 마셔. 역시 형부, 감사합니다. 저희 마침 스타벅스 근처거든요. 저희 전에 같이 만났던 거기 매장 앞이에요. 유레카, 이 넓은 강남에서 둘을 어떻게 찾나 고민했는데 이렇게 허술하다뇨. 저는 그 두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며 뒤를 밟기 시작했죠. 스타벅스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나 함께 앉더군요. 그리고는 함께 자리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저는 들킬까봐 뒤로 돌아 그들이 나가는 것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뒤따라가 그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뒤쫓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향한 곳은 룸술집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룸술집 외에도 호프집과 다른 가게들이 있었지만 제 느낌은 그들이 룸술집에 들어갔을 거란 강한 촉이 오더군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 건물에 불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죠. 동시에 현타가 세게 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면서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부정할 수도 없어 정말 괴로웠습니다. 저는 모든 걸 참을 수 없어 다음날 바로 여자친구와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가 그 룸술집 이름을 대뜸 이야기했습니다. 너 어제 강남에서 짝 갔었지? 어? 여자친구는 엄청나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자 제 생각이 확신으로 변하더군요. 민주하고 맨날 그렇게 남자들 만나고 다닌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녀는 변명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메시지 내용을 봤던 것을 이야기하자 결국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미안해. 사실 민주가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인데 그냥 같이 술 마신 게 전부야. 아무 일도 없었어. 오빠가 괜히 오해할까봐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그녀의 변명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요. 그리고 여동생까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자매 둘은 항상 헌팅 포차를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이 저를 기만한 만큼 그들에게 뼈저리게 깨달음을 주고 싶었죠. 먼저 여동생의 남자친구와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녀도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여동생의 남자친구를 알고 있던 건 과거 커플 데이트로 한번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재민씨 잘 지내죠?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 혹시 이번 주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형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무슨 일이에요? 이번 주에 시간 되죠? 그를 만난 자리에서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민씨 잘 지내죠? 민주씨랑 계속 잘 만나고 있고요. 네, 뭐 잘 만나죠. 형님도 민영 누나랑 잘 지내시죠? 그래서 보자고 했어요. 이런 말하기 정말 미안하지만 이건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민영이랑 민주랑 둘이서 뭘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지 제가 좀 충격적인 걸 알게 됐어요. 네? 충격적인 거요? 그리고 이어진 제 설명과 제가 보여준 사진에 재민 씨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벙쪄하던 그는 돌이켜보니 여자친구의 이상했던 행동들이 왜 그랬던 건지 이해가 된다고 말하며 무언가 깨달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도 분노와 배신감이 느껴졌죠. 그 다음 단계는 두 자매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민 씨에게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이 미친년들을 만나서 제대로 참교육을 해줘야겠어요. 네, 그러시죠. 재민 씨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는 다음 날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같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있는데 여자친구와 여동생은 처음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민 씨와 같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제가 모든 사실을 말했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저희는 사자대면을 했습니다. 어이가 없게도 그 자리에서 그 둘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더군요. 그 남자들을 알게 된 경로가 서로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변명들을 늘어놓았어요. 두 사람의 진술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저와 재민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희는 그들에게 욕도 아깝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진 뒤 저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에게도 이 일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첫째로 제 자존심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화가 났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그녀들의 부모님도 자식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차분히 사실을 설명하며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민영이를 정말 사랑했고 정말 많이 믿었는데요. 일이 이렇게 됐어요. 따님들이 집을 떠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부모님께서도 아셔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리게 됐어요. 부모님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이후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충분한 참교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민 씨 역시 그녀의 여동생과 헤어졌죠. 이 사건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